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말이죠. 민주당하고 조국 그리고 시민단체들 요 사람들이 전부 다 매주 말마다 이제는 집회를 하는데요. 과거에는요. 저 여러분들 김민석이 형 김민웅이가 이제 시민단체를 진두지휘하면서 매주 말 집회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윤 대통령 그때도 물론 이제 하야 이 투쟁이었었죠. 근데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최상병 특검법을 앞세워서 매주 말 집회를 지난주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말이죠. 이 서울역 일대, 그 다음에 용산역 일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역 쪽에서는 이제 이 민주당, 그리고 용산역 쪽에서는 조국당, 그래서 서울 시내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이 두 정당에 대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이 비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 김정숙 인도 타지마할 관광이 지금 어제 이제 이 배현진 의원이 이제 폭로했잖아요. 이 기내식 하나만 하더라도 6,292만 원이 소요가 됐다. 여기에 대한 후폭풍이 지금 되게 세게 불고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이 정도가 되면 문재인이 잊고 싶다, 잊혀주고 싶다, 국민들이 잊지 않는다. 이거 빨리 그야말로 이 포토라인에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말이죠. 김정숙과 문재인은 특검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은 이제는 이번 인도 타지마할 계기로 해서 이거 빨리 김정숙 이 수사를 좀 확대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여론이 지금 빗발치고 있다. 자, 그래서 말이죠. 6,292만 원 이 웬만한 대기업의 이 봉급과 같고요. 웬만한 이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이 예산을 투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와 관련된 비판론이 지금 대거 불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또요, 이번에 이제 검사 인사가 있었습니다. 500여 명에 대한 중앙간부급 인사가 있었는데, 자, 그래서 중앙지검은 이제 이 김건희 여사팀의 수사팀이 그대로 유임이 됐고, 성남지청과 그 다음에 수원지검의 인사가 보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성남지청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 수사가 지금 많아요. 자, 그 중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여러 성남지청에서 그러니까 수원지검에서 대북 송금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변호사 및 대납 의혹 이런 걸 수사한다면 성남지청에서는요, 이 성남시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했던 힐튼 호텔 저도 여러분께 여러 번 보도해 드렸는데 이건 뭐 이 백현동이하고 완전히 이 붕어빵으로 비리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요게 사실상 지금 보니까요. 이게 수사가 다 끝났는데 이원석이가 최종적으로 사법 처리를 맡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갔느냐? 강백신 이 중앙지검의 부장검사가 갔어요. 강백신 부장검사가 가서 털어라 이거죠. 이제는 왜냐? 강백신은 친윤의 핵심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성남지청장이 이제 성남지검의 차장검사로 갔는데, 요게 이제 이 강백신을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전보 발령된 것은 이 힐튼 호텔 수사, 이거 종결 처리를 해야 되겠고, 최근에 불거지기 시작한 80억짜리의 80억 원 상당의 배수연 재산, 이거 도대체 이게 이 자금 출처가 뭐냐? 왜 이거는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느냐? 이런 여론이 빗발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는 말이죠. 이거 이재명의 차명재산이라고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당에서 말이죠. 이 김여사 특검, 최상병 특검 하듯이 하면은 요거 김혜경, 이재명에 대한 특검, 그러니까 문재인 부부에 대한 특검과 이재명 부부에 대한 특검론으로 가야 된다.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면요.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 지금 LCT와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요. 사실상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떨어졌는데 2심에서 무죄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도 함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말이죠. 제가 연말에 꼭 이 100만 구독자를 달성하도록 제가 하여튼 뭐 잠 안 자고 열심히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뭐 이 댓글로도 지금 항상 격려해 주시고 심야방송도 많이 봐주고 계신데, 자, 주변에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 뭐 항상 얘기지만 여러분들 아들, 딸, 며느리, 손자, 또 이 젊은 2030 세대 여러분들의 친구, 이런 분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요. 저 무료 구독입니다. 그러니까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의 퀄리티에 대해서는요, 제가 현직 때보다도 솔직히 더 열심히 방송 내용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정론으로
정론을 제가 생명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념 색깔과 관련 없이요, 이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뉴스에 관해서는요, 제 방송을 통해서 이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 말이죠,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정밀 분석을 해드리겠는데, 오늘 집회와 관련해서요, 오늘 집회 뭐 항상 일어나는 이 집회인데, 자, 오늘 또 말이죠, 이 지난번하고 비슷한 이런 이제 집회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알고 그냥, 아니 세상에 말이죠, 이런 뻔뻔한 인간들이 대한민국 유사에 있었습니까? 이재명 이 뻔뻔한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조국 이거는 말이죠, 지가 무슨 뭐 뇌물 사건 무슨 이런 사건이 아니고, 정말 능력도 없는 지 아들 딸들을 갖다가 단순하게 좋은 대학에 보내겠다는 일념으로, 그래도 명색이 그냥 교수도 아니에요, 서울대학 교수인 인간이 그거를 다 가짜서를 조작해가지고 보냈는데, 이거 우리 같으면요, 어디 고개 들고 식당 가기도 두려워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저런 뻔뻔한 조국이라는 인간이 어제는 말이죠, 지금 인왕산 둘레길을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기자 40여 명을. 자, 그래서 기자 여러분들 말이죠, 조국 땅에 출입할 필요가 있어요? 저런 범죄인을 갖다가. 아니, 범죄인도 범죄이지만 인성이 글러먹었잖아요. 아니, 어떻게 뻔뻔스럽게 아들 딸들, 야, 대한민국 학부모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렇죠? 저런 인간이 무슨 서울대학교 그것도 법과대학 교수를 하고 자빠졌고 말이죠. 예? 야,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서울법대를 나오고, 그 마누라는 또 어떻게 해서 저런 인간이 서울대 영문과 그 최고 좋은 학과를 나왔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 정도면 이 뻔뻔스러움, 내로남불의 극치 아닙니까? 그런데 기자들 40명, 기자 여러분들 자존심 있잖아요. 그리고 기자들 파견한 이 언론사들 저런데 뭐 보냅니까? 예. 허기한 뭐 또 보내야 또 우리가 또 알겠죠. 아, 정말 이게 바로 딜레마가 아닌가. 이럴 때 딜레마, 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요런 인간이 말이죠, 최상병 특검법을 새롭게 뜯어 고치겠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결국 폐의 처리됐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뜯어 고쳐서 22대 국회 지가 다시 만들어내겠다. 근데 이미 만들어냈어요, 저 이재명 쪽에서.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재명이 이거 말할 필요도 없죠, 이재명. 자, 그래서 요 두 범죄인들이 오늘 또 시내에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어요. 지난주 지난주 집회는 한 9천여 명에서 한 1만여 명. 이게 이제 경찰 추산으로 돼 있거든요. 아마도 오늘은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범야권 그리고 시민단체가 연규탄회 열리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하고 소속 의원들이 전부 다, 그리고 해병대 예비역 단체가 총 출동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또 선동을 했죠, 이재명이가. 자, 반드시 민심의 분노를 보여달라. 예, 그리고 조국당도 마찬가지로 황운하를 비롯한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했고요. 독하게 싸우겠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야, 초강경투쟁. 독하게 싸워요? 싸우라고 하세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 국민의 매서운 맛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김명수 좌파, 이 좌파 수장이 앉아있는 바람에 이 조국, 이재명이 이것들 구속 조치 안 하는 바람에 지금 오늘날과 같은 역으로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지금 아예 대놓고 공식화 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탄핵을 갖다가. 아, 정말 미치겠어요. 예, 이런 것들은 그냥 제대로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참 언제 심판을 받을지 참 걱정이 됩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이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조국도 말이죠, 수사는 다 끝나고 재판 2심으로 들어갔는데, 다시 이거를 특검을 해서 조국 부부특검, 이재명 부부특검, 그 다음에 문재인 부부특검으로 나가야 될 것이야. 어쩌면 이렇게 전부 다 부부가 다 범죄인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문재인이도 부부범죄, 그 다음에 이재명이도 부부범죄, 조국도 부부범죄. 야, 이게 좌파 3세대 범죄행위가 아닌가, 부부. 예, 이게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법적 가치를 짓밟는 장본인들인데, 이런 뻔뻔스러움이 이게 대한민국 유사에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 김정숙이 인도 관광비, 요게 이제 배현진하고 배소연하고 좀 헷갈려 버리네요, 갑자기 지금. 예. 그래서 요거를 최대한 더 키울게요. 자,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배현진 의원이 대한항공하고 그다음에 문체부하고 체결한 계약서, 요거를 보면은요, 기내식비가 여기 6,209억
6,292만 원 딱 써 있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최고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요 숫자 6,292만 원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말이죠. 대대적인 비판 입장을 내놨어요.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4인 가족 5년치 식비나 된다고 합니다. 4인 가족 5년치 식비가 이게 이번 타지마을 갈 때 쓴 식비, 기내식비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말이죠. 가장 큰 액수예요. 기내식 비용이 요 관련 예산의 제일 큰 항목이 기내식인데 6,292만 원. 자, 그래서 4인 가족 기존 5년치 식비를 나흘 만에 탕진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청와대 집기와 가구를 갖다가 양산으로 가져갔다. 이런 소문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민주당이 1인당 25만 원씩 주겠다. 그러면은요, 250배가 넘는 혈세가 낭비된 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왜 침묵하고 있느냐. 자, 이게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박준태 원내 대변인의 논평이고요. 호준석 대변인도 타지마을 방문할 때 36명의 기내식 비용이 6천여만 원이 쓰였는데 연료비를 제외하고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이다. 그래서 승무원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1인당 기내식 비용이 160만 원이 넘는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대로 된 조사도 감사도 없었다. 그래서 반드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 반드시 그래서 이제 특검을 부부간에 다 같이 해야 돼요. 김정숙이 지금 비리가 한둘입니까? 자, 그리고요, 지금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서도 요거 관련해서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이 박수영 의원은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6,292만 원이 이제 맞게 되어 있는데, 여기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에 보면은요, 출장기간 문체부 공무원하고 청와대 직원 본래 19명 식비로 얼마가 돼 있었느냐? 당시 환율로 692만 원. 6,184원이 책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공식 일정이 3박 4일이었고 청와대 직원 3명은 사전 답사를 해서 8박 9일간 인도에 머물렀는데 요거까지 다 합친 게 692만 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공무원予備 규정이 있으니까. 예. 자, 그리고 전용기 탑승일은 36명. 요거 그러니까 김정숙 식대 뭐 이런 거는 별도로 책정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도정환 장관만은, 그 당시 이제 출장 기간에 544달러. 그러니까 이제 한화로 따지면 60만 원을 배정한 거예요. 식비로. 예. 도정환 장관이 제일 많은 식비 60만 원인데, 장관 식대 대비 6천만 원이니까 100배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숙이가 간다고 하니까 본래 20명 구매했는데 40명 금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건 과다하게 늘어난 것 아니냐. 왜 아무도 문체문화감사원에서 감사를 안 했느냐. 예. 출장 2일 전에 장관이 결제한 식비하고 실제 식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예. 600여만 원인데 6천여만 원으로. 요거 왜 감사가 안 했느냐. 그리고 기내식 메뉴에 관해서 지금 요것이 말이죠.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용으로다가 기내식 예산이 부과됐는지 요것도 왜 조사 한번 안 했느냐. 요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요 문제가 앞으로 또 이제 계속해서요. 큰 이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거야말로 우선 감사원의 감사. 그 다음에는 이제 감사에서 검찰의 수사 의뢰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특검으로 가는 길이다. 요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배소연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약 80억에 상당한다. 이거는 뭐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요 재산과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말이죠. 이 배소연 사무관 봉급 뭐 십몇 년간 따져봐봐야 3억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80억 정도의 이 재산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이 돈의 출처가 어디냐. 자, 그렇다 보면 이게 이재명의 차명 재산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급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특검론까지 이제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 성남지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힐튼 호텔. 예, 정다동의 힐튼 호텔을 건축한 건데 이게 이 백현동 옹벽 아파트 특혜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요 수사가 사실상 끝난 건데 요거 지금 이제 사법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요거는 이원석이가 맡고 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털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차명재산,
그러니까 이제 이 배소연의 80억 요것도 털어야 된다. 그래서 새롭게 인사한 이 강백신 이 차장검사 서울지검 이제 부장검사 아주 뭐 이번에 이제 대장동 사건 수사하면서 능력을 발휘했는데 조국을 탈탈 턴 사람이 바로 강백신 부장검사입니다. 이 강백신 부장검사가 그래서 이 추미애가 보복 인사를 해가지고 통영으로 발령내가지고 공소 유지하는데 하루에 13시간을 지금 버스 타고 다녔다. 출장 다녔다. 예, 요런 지금 보도에서 추미애한테 인사학살을 당한 사람 당한 대표적 인물 중에 바로 강백신 부장검사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성남시청 차장검사로 간 것이죠. 그래서 요 배소연 요거를 터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힐튼 호텔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 요것도 특검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재명, 문재인 조국 특검들이 뭐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요 배소연, 뭐 힐튼 호텔은 이제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백현동은 그 당시 이제 4단계 종향상이 이루어졌는데 힐튼 호텔은 5단계 종향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외국 국적의 우리 한국 사람을 갖다가 이 소유주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 임대비를 갖다가 1.5%밖에 받지 않는 특혜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수사하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빨리 구속 조치를 해야 돼요. 이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배소연의 차명 재산 크게 이제 세 가지 차명 재산이 뭐 여러분들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요, 제일 큰 것이 뭡니까? 바로 수원 영통구 법조타운에 위치하고 있는 4층짜리 다가구 주택. 요게 이제 82평짜리인데요. 요거가 제일 비싼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말이죠. 2013년도에 6억 원에 매입한 후에 4층짜리 건물을 올리고 2014년 2월에 13년도에 이제 매입해서 등기를 한 건데요. 당시 땅값은 6.16원이었는데 건축비용 5억을 잡으면 약 11억 정도인데 지금 현재 시가가 최소한도 32억에서 35억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강뷰로 알려져 있는 송파 잠실에 있는 올림픽 아파트, 리첸트 아파트인데요. 요것도 배소연이 단독 소유로 되어 있고 요게 한 25억 정도 한다는 겁니다. 예, 이거 어마어마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은 이건 뭐냐. 요거는요, 이 송파 아파트는 2010년도 성남시장에 취임한 직후에 요거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배소연이가 아파트 부동산을 투자해,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이재명이가 새로운 정치적인 그 인사를 승진을 했을 때, 예, 잘 나갈 때, 딱 요 시기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선 기간 중에, 선거 기간 중에 또 불법 정치 자금, 예, 요런 뇌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이제 또 하나는 정릉에 있는 경남 아너스빌. 요거를 보면 2019년도 7월. 여기를 주소 변경을 해요. 자, 요거는 말이죠. 요거는 이제 2018년도 경기도지사. 이 이제 선거 때하고 당선되고 난 때 아니겠습니까? 요런 지금 재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한 10억 정도에 거래된다고 그래요. 자, 이래서 요게 80억 원이나 되는데 도대체 이 돈을 어디서 끌어다가 이 돈을 샀느냐. 봉급이 3억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차명 재산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요것도 지금 철저하게 검찰에서 이걸 수사해야 되겠고 이게 바로 이제 성남지청에 이번에 지금 전보된 지금 이제 이 강백신 차장검사의 담당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이 차명 재산 의혹 80억 요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수사하도록 여론을 좀 환기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한동훈 관련 뉴스는 제가 요거는 다음번에 제가 별도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과 응원 댓글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